잠깐! 책 읽고 오셨어요? 책 안 읽고 오셨으면 이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꼭 책 읽고 오셔야 합니다. 혼자 읽기 싫으시면 여기 옆에 링크 영상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장, 2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일회독 대화와는 달리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책 안에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요. 같이 함께 영상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한스를 소개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죠. 한스는 마을에 거의 1000년 만에 나타난 천재소년입니다. 천재소년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주변 분들의 기대를 듬뿍 받겠죠. 특히나 천재라고 하면 공부적 천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스에게 공부를 강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스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그 주변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신학교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주 전체에서 36명, 40명, 여기서는 36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들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니까 고시공부 같은 공부를 해야만 했겠죠. 그런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한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해내죠. 그 안에서 뭐 만족감을 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스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 가끔씩 두통을 느끼게 되죠. 이 두통은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할 거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통은 어른들의 기대를 실망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망시켰을 때가 아니고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두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 입시 공부가 한스 스스로 세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 동안 자기가 세운 목표도 아닌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안에서 뭔가 만족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만족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세운 게 아니니까 본인이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기대가 충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걸 강요한 사람들의 기대가 충족됐을 때 아무래도 만족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아버지나 교장 선생님의 목사님의 이런 기대를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막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신경쇠약 증세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발전하는 과정 사이에서 두통이라는 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라도 계셨으면 뭔가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요. 한스의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못 되죠. 나중에는 아예 책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뒤쪽에요. 감성적으로 메말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스는 그 지난 1년간 주변에 친구도 없죠. 공부하느라고 친구도 못 사귀었죠. 놀 수 있는 놀이거리는 다 뺏겼죠. 이런 상황에서 감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걸 채워줄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 내용에 보면 플라이크 아저씨가 계셨지만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를 스스로 약간 밀어내는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주변 분들, 특히나 아버지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라이크 아저씨는 주변 분이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분을 좀 밀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도 떨어졌을까봐 두려워서 막 두통에 시달리죠. 1장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다행히도 한스가 합격을 하면서 신학교에 합격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다행스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떨어졌으면 그냥 남들처럼 견습공 생활을 하든지 하면서 다른 또래 아이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채우지 못했던 감성을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뒤에 2장 내용에 딱 들어서면서 여름방학이 시작을 하죠. 여름방학 첫날은 참 한스에겐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튿날부터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목사님께서 선행학습을 요구를 하시고 한스는 마지못한 건 아니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즐겁게 받아들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스가 아직까지도 주변 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만족하시겠지 이러면서 본인이 만족한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찝찝함이 남는 얘기를 하죠. 그 한스의 대사는 아니고 작가인 헤세가 거기다가 적어놓은 내용인데, 한스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제 공부 권유에 따라서 한스는 왠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놓여 있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구름 한 점이 이제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선행학습을 요구하면서 구름 한 점이 아니고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맑은 하늘이라는 건 없어지고 이제 여름방학은 한스에게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되죠. 계속해서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그 선행학습을 하기 위한 숙제를 하면서 여름방학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오전 시간에 낚시 시간도 있지만 선행학습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만족을 하니까 또 한스는 그게 만족스럽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낚시도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본인은 낚시랑 이런 걸 즐기고 싶었는데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는 모습을 만족을 느끼니까 본인은 이제 한스 본인은 그럼 나도 여기서 만족을 느끼네? 라고 하면서 낚시도 재미없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학이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2장이 끝나죠. 헤세가 2장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과 어린아이다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열을 하죠.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인인데 이 자연인이라고 하면 원시림과 비슷해서 길도 나 있지 않은, 뭐 완전히 개척되지 않은 이런 공간인데, 그래서 어린이다움이라고 함은 이런 개척되지 않은 공간 안에서 스스로 어떤 감성을 개발하고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자연인과 같은 존재, 원시림과 같은 존재에 칼을 대는 거죠. 그 칼은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회가 맞춰놓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연인이었던 어린아이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세는 이 책 내용에서는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특히나 한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학교 교육의 폐해가 더 빨리 다가오니까 더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헤세가 한스 얘기를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학은 망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한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스는 딱 한 번 1년 동안 채우지 못했던 그 부족했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다 공부 잘하는데 계속해서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채우지 못했던 감성을 채웠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방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한 폐허나 또는 아이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스는 아이다운 모습으로 지난 1년간을 생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2장의 첫 번째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내용인데요.
햇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부분에 여름방학은 일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여름방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플라이크 아저씨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방학이 있는 줄 아니?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햇세가 플라이크 아저씨의 입을 빌려서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방학을 보냈어야 해. 근데 한스 너는 그렇게 보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스의 뒤가 보이는 얘기죠. 감성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뒷부분은 끝맛이 좋지 못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한스로서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암시를 남겨주면서 2장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러분들하고 저랑은 또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거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